라지 랭귀지 모델 레더보드 성능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최근 연구가 있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정보입니다. 논문 제목은 When Benchmarks are Target 땡땡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노라 알자라니라는 사람이 일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카이브상에서 2024년에 등장을 했고 아래쪽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많은 저자들이 지금 공저자로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내셔널 센터 포 AI라는 곳에서 출판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LLM 관련된 연구의 현재 진행 상황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모델이 점차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데이터 사이즈도 함께 업이 되어가고 있다. 클로즈드 LLM들의 생태계와 오픈소스 LLM들의 생태계가 나뉘어져서 각자 그곳에서 끊임없이 레이싱을 펼치고 있다. 레더보드 상에서 레이싱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더보드 상에서의 성능 그리고 그들의 그 순위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LLM 말 그대로 large 모델이기 때문에 이 LLM을 학습하거나 튜닝을 하는 등 또는 테스트를 하는 것이 매우 큰 비용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나 다른 연구에 적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델이 가진 성능이나 비용을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더보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LLM 레더보드가 정말로 공정하고 확실한 걸까요? 혹시 이 트랙을 달리고 있는 레이싱을 펼치고 있는 이 주자들은 정말로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이 트랙이 무엇에 관한 트랙인지는 잘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LLM들 중에서도 디코더 기반의 이 LLM들에 대한 레더보드가 가장 경쟁이 심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러한 그 제너러티브 혹은 디코더 베이스드 LLM이라고 볼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과거 일부 연구들이 찾아낸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해당 제너러티브 LLM들은 프롬프트 입력으로 주어진 프롬프트의 작은 변화에도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적이 있고요. 이는 결국 프롬프트의 작은 변화에도 강건하게 잘 설계된 LLM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MCQ, Multiple Choice Questions 유형에 해당되는 MCQ 유형에 해당되는 벤치마크 타스크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멀티플 초이스니까 객관식이잖아요. 그 객관식 각 문항들, 초이스들의 순서 혹은 그 위치에 따른 바이어스라든지 기호, 그러니까는 그 각각의 초이스가 1, 2, 3, 4라고 매겨져 있을 수도 있고 A, B, C, D라고 매겨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그 아이디 혹은 심볼, 기호에 따른 바이어스 존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이제 퓨샷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퓨샷에 포함된 이그젬플들에서도 이러한 바이어스들이 모델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LLM으로 하여금 생성하도록 한 그 answer, 답변, 그 혹은 response라고 불리우는 그것의 구체적인 포맷에 따라서도 성능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이 초이스의 아이디만 출력을 하게끔 할 수도 있고 초이스 내용을 통째로 출력하게끔 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럼 이에 따른 성능의 변화는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LLM 레더보드 문제 있어. 특히 MCQ 유형의 타스크는 문제가 많아. 이것들은 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는 LLM 레더보드라는 것을 제목에 넣기는 했지만 LLM 레더보드 전체보다는 이 MCQ 태스크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피규어 1과 같은 경우에는 MCQ 타스크에서 대표적인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는 MMLU라는 이름의 벤치마크에 대해서 랭킹이 LLM들의 랭킹이 변화하는 양상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그 기본적인 상태, 공개되어 있는 벤치마크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 되겠어요. E라고 하는 이 시리즈가 가장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라머, 그 다음에는 뭐 미스트랄 등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예시 퀘스천이 나와 있어요. What is the capital of Saudi Arabia? 라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A, B, C, D 해가지고 선택지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답이 D인데 이 D를 잘 맞춘 D라고 정답을 잘 맞춘 순서대로 랭킹을 매긴 게 제일 왼쪽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부터 해서 하나, 둘, 세 개의 다른 케이스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들 각각은 선택지의 심볼을 레어한 걸로 바꿨다든지 보시면 A, B, C, D가 아니라 굉장히 레어한 심볼로 바꾼 걸 보다시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특정 위치로 고정을 시켰다든지 위치를 바꿨죠. 또는 클로제라고 해서 단답형으로 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MCQ 타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MCQ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 레어 심볼을 썼다든지 위치를 바꿨다든지 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하여서 원래의 디폴트 스타일의 세팅에서 비했을 때 성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LLM들이 있다면, 그래서 랭킹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들이 있다면 눈여겨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LLM 시리즈 중에서 6bit짜리의 경우를 보면은 성능 변화가 커서 안 좋은 의미로 이제 낮아졌죠. 다시 올라가기도 하지만 특정 케이스에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원래에 비해서는 낮아진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LLM2 비슷한 사이즈의 LLM2 7B 챗과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 보면 혹시 프롬프트의 작은 변화나 혹은 이런 MCQ 유형에서의 바이어스에 강건한 LLM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는 본 것은 아닐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강건한 LLM이 아마도 LLM 중에서도 라머 시리즈를 지칭을 하는 것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디폴트 세팅상에서의 어떤 바이어스 어드밴티지를 누렸다고 볼 수 있는 시리즈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모델 시리즈가 좀 그렇지 않았나 라고 이 논문에서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케이스들 아래에 캔달스타워라는 값이 조그맣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디폴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케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오른쪽 세 개 각각의 케이스들은 얼마나 랭킹 변화가 심하냐를 수치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캔달스타워 값은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질 수 있는데 0에 가까울수록 그 랭킹 변화가 큰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원래의 디폴트 스타일에서의 랭킹 값하고 더 컨시스턴트 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레어 심볼을 썼을 때 굉장히 모델의 성능 변화가 커지면서 랭킹 변화도 크게 일어났다 라는 것을 0.73이라는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논문의 프로블럼, 솔루션, 그리고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문의 프로블럼은 MCQ 벤치마크가 정말로 쓸모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LM들이 가진 바이어스로 인한 성능 차이가 만약에 벤치마크 상에서 극심하다면 지금까지 이 레더보드 상에서의 성능은 사실 쓸모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것은 리얼월드 상에서는 성능이 꽝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MCQ
특히 이제 앞에서 봤었던 MMLU 벤치마크가 정말로 그 벤치마크 상에서의 성능이 레더보드 상에서 의미가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루션으로는 어떻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냐면, 바이어스 체크를 위한 해당 그 벤치마크 상에서 어떤 특정 바이어스 체크를 위해서 3가지 종류의 퍼터베이션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퍼터베이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LLM들에 대해서 실험 및 성능의 변화를 관찰을 해서 리포팅을 해주고 있어요. 논문 원본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실험 결과가 제공이 되고 있고, 본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 실험 결과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MCQ 벤치마크의 불안정성을 3가지 퍼터베이션을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를 했다. 전반적으로 LLM들이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특정 LLM 시리즈는 매우 바이어스에 취약하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리즈가 약간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MCQ 벤치마크에서 하이브리드 스코어링이라는 방식이 이 논문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스코어 방식이 더욱 적절하니 기존의 방식보다는 하이브리드 스코어링 방식을 취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터베이션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P1이라고 이름을 따로 이제 그 별명을 붙여볼게요. P1, perturbation 1, perturbation 2, P3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할 것인데요. P1은 answer choice format and ordering에 대한 perturbation입니다. answer 옵션들, 초이스들의 그 순서를 섞거나 위치를 바꾸는 것, 혹은 심볼을 변경하는 것들이 바로 이 P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2와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스코어링 메소드, 스코어링 방식에 대한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 되겠어요. 프롬프트에 작은 변형을 가하거나 스코어링 방식, 즉 앤서가 어떻게 생성되어야 하는지 포맷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생성 형태, 포맷의 변경이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P3은 In Context Knowledge Manipul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퓨샷 이그젬플들에 대해서 변경을 해보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주거나 다른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줘보거나 등등, 그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In Context 상에서의 knowledge가 얼마나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P1에 대한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우선 P1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초이스들의 순서나 혹은 심볼에 대한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지션 바이어스를 다룬 3가지 그 퍼터베이션이, 세부 퍼터베이션이 존재합니다. 각각을 P1-1, P1-2, P1-3 이렇게 제가 별명을 또 매겨놨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죠. 첫 번째 거는 초이스들을 fully 랜덤하게 순서를 섞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의 퍼터베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P1-2는 뭐냐면 초이스들을 미리 정해둔 몇 가지 방식으로 순서를 섞는 거예요. 이게 P1-2고, P1-3은 정답에 해당되는 correct answer에 해당되는 초이스를 항상 같은 위치로 픽스 시켜두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퓨샷 방식의 경우에는 example, 퓨샷의 example로 주어지는 것에서도 정답을 같은 위치에 두어 보되, 퀘스천에서의 초이스에서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2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시도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퓨샷 방식을 할 때 퓨샷 example로 만약에 5샷이었다. 그럼 이 5개의 것들이 여기 나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각각의 example들에서는 어떤 특정 위치로 정답을 다 몰아줘요. 이렇게 다 A 번째의 그 위치에다가 다 정답을 몰아놨죠. 그렇게 해놓고는 오리지널 퀘스천이 원래 있는데 그놈에다가 퍼터베이션을 할 때 오리지널 퀘스천에서의 퍼터베이션은 하지 말고 그냥 냅두거나, 혹은 이것도 똑같이
이것이 무엇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퓨샷, 이그젬플로 주어진 요놈들에서의 특정 위치에 대한 바이어스가 과연 앤서를 하는 그 모델에서도 반영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젬플 상에서의 특정 위치에 대한 바이어스가 얼마나 큰 임팩트를 갖고 있게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포맷 혹은 심볼에 대한 바이어스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P1-4와 P1-5가 바로 그것인데요. P1-4 같은 경우에는 초이스의 기호, 심볼들을 레어한 심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반면 P1-5는 그 심볼들을 언어 비종속적인 어떤 심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커먼한, 레어하지 않고 굉장히 흔한 심볼이기는 한데 언어에 종속적이지 않은 그런 심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1-4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이런 심볼들이에요. 이런 거, 레어한 심볼들이 이런 것들이죠. 거의 보기 힘든 심볼들이잖아요. 그런데 언어 종속적이지는 않지만 커먼한 심볼들은 달러 표시라든지 아니면 엔드 기호라든지 샵이라든지 등과 같은 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지션 바이어스에 대한 것과 포맷 혹은 심볼 바이어스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포지션 바이어스 중에 한 개, 그리고 포맷 바이어스 중에 한 개를 믹스시켜서 섞어서 시도도 해보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의 퍼터베이션입니다. 프롬프트 그리고 스코어링 메서드에 대한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스코어링 메서드에 대한 것을 P2-1부터 P2-3으로 번호를 매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P2-1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냐면 심볼 스코어링이라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것에 별칭을 또 지어주고 있는데요. 이 심볼 스코어링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냐? LLM이 초이스의 심볼들 이런 것들을 단순 생성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심볼 스코어링이라고 나와 있죠. A, B, C, D 중에서 답을 해 하면은 이 A부터 D 중에서 하나만 달랑 주는 거예요. A, 뭐 C 이런 식으로. 그것이 P2-1번이 지칭하는 방식입니다. P2-2번에서 지칭하는 하이브리드 스코어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LLM이 초이스의 컨텐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단 가운데를 보시면은 A부터 D까지 초이스가 있고 답을 줘 라고 하면은 A부터 D라는 요 심볼만 단순히 주는 심볼스 스코어링과는 달리 이 초이스 즉 컨텐트에 해당된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통째로 다 쓰는 거예요. 그것이 하이브리드 스코어링입니다. 마지막 이 P2-3번은 클로제 스코어링이라고 해서 앞서 이미 보았던 적이 있죠. 단답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봤을 때 MCQ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것으로 P2-4와 P2-5번이 있는데요. P2-4번은 퀘스천 서브젝트를 지워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건데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어펜딕스에 있는 그림인데 가져와 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을 보면 돼요. 원래대로라면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막 나온 다음에 무슨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유형에 대한 혹은 어떤 도메인에 대한 질문이야 라는 정보를 원래는 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빨간색 부분 지워진 거 주목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만 달랑 지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P2-5번에서 얘기하는 correct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정말 단순합니다. 원래는 오리지널에서 보시면 answer 땡땡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correct answer 땡땡, correct라는 말 하나만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정말 마이너한 모디피케이션이죠. 논문에서도 저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모디피케이션은 굉장히 마이너한 수준에서만 해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번호 매겨서 설명드린 이 P2라든지 P2-2, 2-3 이런 이 별칭들은 다 제가 임의로 번호를 매긴 것입니다. 논문 원본상에서는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표기하고 있지 않아요. 워낙 많은 퍼터베이션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번호 매겨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서 임의로 번호를 매긴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유형이죠. P3 In Context Knowledge Manipulation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3-1은 퓨샷 이그젬플에 내가 지금부터 LLM한테 물어볼 그 질문, 퀘스천에 대한 답을 함께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정답을 줘놓고 이거 맞춰봐 라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사실 사람은 무조건 맞추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나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P3-2는 퓨샷 이그젬플에 일부러 해당하는 그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변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 또 얘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3-3은 퓨샷 이그젬플들을 이제 GPT-4와 같은 다른 언어 모델로 생성한 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쉬운 이그젬플들로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GPT-4 등과 같은 LLM이 만들어낸 건데 워낙 상식에 가까운 그런 아주 쉬운 이그젬플들로만 퓨샷 이그젬플들을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만 얘가 다 이렇게 딱 줘놓고는 이제 내가 새롭게 질문을 줬을 때 얼마나 잘 맞추는지, 얼마나 그 퓨샷 이그젬플들의 큰 도움을 받는지를 또 체크하기 위한 또 다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가 우측 하단에 또 그 어펜딕스 그림을 가져온 게 있는데요. 여기서 오리지널 그 프롬프트 템플릿이 있고 그리고 버전 1부터 3이 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쉬운 그 트리비얼 이그젬플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예시로 참고 삼아서 보도록 하죠. The first word in this sentence is 까지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이 센텐스의 제일 첫 단어는 더 맞잖아요. 더. 그러면은 A는 더고 B는 first고 C는 sentence고 D는 word입니다. 당연히 정답은 A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트리비얼한 이그젬플들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P3-4는 퓨샷 이그젬플들을 out of domain,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그 서브젝트 혹은 도메인이 아닌 다른 도메인에 대한 이그젬플들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벤치마크는 우선 MCQ의 가장 대표적인 그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는 MMLU가 되겠고요. 57개의 서브젝트 그리고 약 14,000개가량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57개 서브젝트 중에서 3개의 서브젝트에 대해서는 다소 이 프로세싱,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매뉴얼하게 관여해서 수정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서브젝트에서 존재하는 그 일부 초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C번 초이스의 내용이 보시면 both A and B.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C 위에 A랑 B가 어떤 녀석이었느냐에 따라서 C의 진정한 의미가 바뀌어버리게 되잖아요. 즉 특정 위치에 대해서 얘는 디펜던시가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다 일일이 사람이 체크를 해서 그런 디펜던시를 없애는 작업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AI2 Reasoning Challenge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챌린지 셋, 좀 더 어려운 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줄여서 ARC-C, 뭐 줄여서 그냥 이제 ARC라고 얘기하면 그냥 ARC-C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벤치마크에 대해서 이제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MMLU가 주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델 인퍼런스는 지로샷 또는 퓨샷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험 매트릭으로는 mean accuracy, 그래서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accuracy에 대한 change,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즉 perturbation에 따라서 얼마나 accuracy가 달라지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모델의 전반적인 바이어스를 보기 위한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RST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리콜에 대한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의 변화량을 지칭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왜 이제 측정을 한 것이냐, 특정 어떤 초이스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캔달 스타우는 앞에서 이미 소개를 드렸죠. 0에서 1 사이의 수치이고 1에 가까울수록 그 랭킹이 콘시스턴트 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캔들스타우가 두 개의 랭킹 사이에 캔들스타우 밸류가 있을 때 그것이 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P1에 해당되는 퍼터베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가 되겠는데요. 그림과 표 총 3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피규어 4는 이 set 1이라는 것과 set 2라는 서로 다른 심볼 셋을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성능 변화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피규어 4 안에 그림이 조그맣게 두 개가 있는데 왼쪽 거는 어큐러시의 변화량, 오른쪽 거는 리콜에 대한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에 대한 변화량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그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그 랭귀지 모델들이 이름이 하단에 지금 쫙 나와 있죠. 각각의 LLM들에 대해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일단 어큐러시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지금 그 나오고 있잖아요. 어큐러시 변화량이. 그러니까 원래의 디폴트 세팅에 비해서 성능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리콜에 대한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변화량도 이제 오른쪽과 같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 셋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 레어 토큰을 사용을 한 경우, 이렇게 레어 토큰을 사용을 한 경우가 그나마 이제 바이어스가 적은 편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가운데 있는 테이블 1이 되겠는데요. 테이블 1은 answer choice들의 order, 그러니까 순서를 셔플 했을 때의 그 모델 랭킹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랭크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ACC랑 RSTD는 이제 그냥 겸사해서 봐주시면 되는 거고, 가운데 있는 랭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각 LLM들의 랭킹 변화를 보시면 7에서 7등, 7등에서 7등이니까 이거는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시리즈에 해당되는 거를 보시면은 뭐 큰 모델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작은 모델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랭킹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나쁜 쪽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미스트랄은 조금 높아지거나 거의 그대로. 라머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델은 작게 나빠지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오히려 성능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뭐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 6bit짜리가 3위에 있었는데 9위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은 그런 하나의 바이어스를 가진 어떤 모델이다, 시리즈다 라고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피규어 6은 그 set2, 그러니까는 제일 왼쪽 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set2가 레어한 심볼들을 쓰는 경우였죠. 그래서 이 set2, 레어한 심볼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가정 하에 초이스들의 ID 혹은 컨텐트만 섞는 경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결과가 위에 쪽에 그 조그만 그림은 어큐러시의 변화량, 아래쪽은 RSTD에 대한 변화량, 그러니까 리콜에 대한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에 대한 변화량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레전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색이 이 심볼, 초이스 아이디들만 변화했을 그 섞었을 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그 시안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늘색이라고 할까요? 그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들만, 그 내용만, 컨텐트만 순서를 섞었을 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초이스 아이디를 순서를 섞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성능을 하락시키고 있어요. 분명하죠. 어큐러시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RSTD에 대해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요. 그렇지만 초이스, 즉 내용에 대한 것을 이제 섞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막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런데 이 RSTD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심하게 초이스 컨텐트만 섞는 경우에는 극심하게 그대로 변화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일단은 뭐 하나의 객관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너럴하게 통용될 만한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여기서 이끌어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체인지가, 이 변화가, 바이어스 체인지가 unpredictable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바이어스가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모델들마다 특정 그 포지션에 대하여서 바이어스가 존재한다. 초이스를 아이디만 바꾸건 아니면 그 위치를 바꾸건 간에 사실은 그 위치 자체에 얘는 어쩌면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의 위치에만 코렉트 초이스를 고정시켰을 때, 픽스 시켰을 때의 성능 변화가 모든 모델에서 존재하는 것을 이 테이블 2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말 그대로 이제 원래의 상태에서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LLM들의 원래의 성능이 되겠고, A에다가 고정시켰을 때, B에다가 고정시켰을 때, 그 C 번째 초이스에다가 정답 고정시켰을 때, D에다가 고정시켰을 때, 그랬을 때 성능 변화가 더 커질수록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성능이 떨어진 거는 상대적으로 베이스라인에서 떨어진 거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표기했고, 성능이 더 높아진 것들은 플러스로,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라머 시리즈가 비교적 더 큰 성능 변화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펄터베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펄터베이션 중에서 이 피겨 7과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링 방식에 대한 모디피케이션들을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인 P2에 대한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피겨 7을 가져와 보았고요. 여기서는 지금 레전드의 뭐 스타일 1, 스타일 3, 스타일 2, 3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논문이 아직 어디서 뭐 제대로 학술대회 같은 데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엉성하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출을 해본 것인데요. 제가 스타일 1이라고 표기된 것은 심볼 스코어링을 의미하는 것이고, 스타일 2는 클로제, 스타일 3는 하이브리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RC 데이터셋의 경우에 대한 것이 위에 있는 두 개 그림이 되겠고요. 왼쪽 거는 어큐러시 변화량, 오른쪽 거는 RSTD에 대한 변화량이에요. 아래 두 개는 MMLU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가 되겠어요. 똑같이 왼쪽은 어큐러시 변화량, 오른쪽은 RSTD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R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클로제 스코어링 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다른 심볼 스코어링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스코어링의 그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림으로 표기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클로제가 더 어렵게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클로제 방식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어큐러시가 올라가는 거를 당연히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MMLU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성능 기준을 심볼 스코어링 기준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심볼 스코어링에 비해서는 다 전반적으로 다 성능이 쭉 낮아지고 있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저자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여기서 그 다른 스코어링 원래의 클로제에 비해서 성능이 파란색인, 즉 이 심볼 스코어링 방식이 압도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심볼 스코어링이 제일 좋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능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RSTD, 리콜에 대한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변화량도 이제 파란색이 또 큰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게 아니다. 반면에 하이브리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심볼 스코어링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땐 좀 더 안정적인 RSTD 변화량을 보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래쪽에서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스코어링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심볼 스코어링 방식을 취하지 말고
하이브리드 스코어링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한 레더보드 상에서의 스코어링 방식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아주 마이너한 프롬프트 모디피케이션을 가한 그런 이제 실험도 하기는 했는데, 그 해당되는 그 실험에서는 벤치마크 랭킹에 유의미한 큰 변화를 찾지를 못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이 영상에서는 따로 포함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죠. In Context Knowledge Manipulation에 해당되는 것이고, 퓨샷 이그젬플에서 특정 위치에다가 코렉트 앤서를 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성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고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LLM 시리즈가 큰 변화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제 테이블 3를 보시면 원래의 5샷 베이스라인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위치에다가 이거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앞에서 똑같이 이렇게 A, B, C, D 고정을 했을 때 변화량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랑 뭐가 다른 거냐면, 요거는 지금 LLM한테 주는 퀘스천에 대한 그 초이스들에서 코렉트 그 초이스를 고정을 위치에다가 특정 위치에 고정을 시켰다는 얘기고, 요거는 지금 퀘스천에 대한, 지금 LLM한테 물어보는 퀘스천에 대한 정답의 위치를 고정했다는 게 아니라 5샷 안에 들어있는 이그젬플들의 그 정답의 위치를 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성능이 크게 변화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그젬플에서 보여지는 위치값, 정답은 여기에 많이 있던데 라는 것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모델로 이 실험의 결과로 이 모델이 지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실험 결과 외에도 이 논문은 추가적인 많은 실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펜딕스에도 실험 결과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스페시픽한 어떤 특정 퍼터베이션 타입에 대해서, 특정 세팅에 대해서 나는 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논문을, 해당 논문을 직접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찰입니다. 처음에는 이 논문의 제목만 보고 저는 벤치마크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인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점차 읽다가 약간 용두사미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도 계속 이쪽에서 다른 이제 벤치마크들에 대해서도 시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MCQ에만 초점을 둔 것이고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MCQ 태스크에서 스코링 방식에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해야 한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고, 퓨샷 이그젬플에서는 어쩌면 정답 위치를 고르게 섞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레더보드 뿐만 아니라 LLM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은 양의, 또 많은 도메인의 학습 데이터로부터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클로즈드 LLM들의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떤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그 사내에서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타스크별로 어떤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를, 적어도 이러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썼다, 뭐 아니면은 샘플 데이터만이라도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공개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 논문 저자들이 약간 이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도 싶었어요. 어쩌면 벤치마크의 일부 유출이 되어져서 그걸로 이미 학습을 한 모델들이 지금 상위 랭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위험한 짐작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느꼈을까요? 이 논문 저자들의 생각이 저에게 잘못 전달이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에게 바이어스가 있는 걸까요? 어쨌든 이런 그 뉘앙스를 보이지 않는 뉘앙스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꼈고, 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 LLM들이 확실히 특정 바이어스를, 그 태스크에서의 특정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